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여정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서울시 교육청 전국 연합학력평가 10월 연합학력평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그렇게 많이 까다롭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연계 작품이 많이 나와 거의 대부분 비연계였죠. 그렇죠? 연계가 거의 안 돼 있었고 문학 작품까지도 연계가 거의 안 돼 있었고 거기다가 중간중간 특히 이제 문학 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특히 또 독서 지문 중에서는 사회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법 지문이. 그래서 2, 3등급 혹은 4등급까지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자, 일단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위주로 갈게요. 자, 5번부터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온들의 배열이 층을 이루어 쌓여있는 구조다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온들의 배열이 층을 이루어 쌓여있다. 이렇게 층상구조의 리튬, 금속, 산화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나와 있고 고체로 된 화합물이고 그렇지 양극에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리튬 이온이 완전히 탈리되었을 때를 전제해서 이론상의 용량, 그쵸? 근데 이게 반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론상의 용량에 비해. 자, 층상 구조가 붕괴되면 이 리튬 이온의 삽입과 탈리의 반복이 어려워지면서 수명이 끝난다고. 자, 방전 시 리튬 이온이 떨어지고 아니요. 충전 시 탈리되고 방전 시에 삽입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래서 문제 자체는 쉬웠다고 말을 하는데 물론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함정들이 가끔 있어요. 자, 6번을 보고 갈게요. 자, A산을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양극 활물질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 그리고 NCM4336228 중 하나를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교대조 문제인데요. 자, 본문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일단 보죠.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 고가야. 자, 코발트 산화물은 고가다. 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 용량도 적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 적어. 그래서 코발트 함량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니켈과 망가니즈를 섞어서 해서 니켈하고 망가니즈야. 그러면 이것 저가이고 이것도 저가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이 제한되는데 이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함량비로 구성됩니다. 가령 523은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곧 그대로 앞 글자 따오면 되네요. 함량비가 523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니켈부터 나옵니다. 함량비가 높으면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늘어나는데요. 사용 가능 용량입니다. 사용 가능 용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용량이 커지면 전지의 사용 조건이 같을 때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기간 한 번 충전해서 하지만 니켈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충방전 중 발음이 안 돼. 충전이나 방전 중 산소를 비롯한 기체가 발생하고 구조가 무너져 전지의 수명이 저하되기 쉽다. 그래서 전체 수명은 어때? 떨어진다. 이렇게요. 한편 구조의 변형을 억제하는 망가니즈 함량비를 늘리면 안전성은 높아지지만 활물질의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줄어든다 해서요. 이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줄어드는데 안정성은 커지니까 수명은 늘어난다. 이렇게요. 자, 최근에 NCM계 리튬 금속 산화물의 단점을 보완한 활물질이 나오고 있다 해서 이 뒤에 다른 알루미늄 섞은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가볼게요. 자, A사가 전지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대요. 수명입니다. 수명. 그쵸? NCM423과 622.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안정성이니까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뭘 택하겠어? 433을 택한다. 그러니까 422는 선정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쵸? 네. A사가 구매 비용보다 비싸도 좋대요. 전지의 수명을 더 중요시한다 했어요. 근데 다 NCM계네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전지의 수명입니다.
전지의 수명이라면 당연히 뭐야? 망가니즈죠. 그쵸? 그러니까 망가니즈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선정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A사가 구매 비용이 낮고 실제 사용 가능 용량이 커. 그러면 뭐가 많아야 돼요? 그쵸? 니켈이 많아야 됩니다. 그쵸? N이 많아야 돼요. 양극 활물질이 필요하다면 리튬, 코발트, 산화물은 그렇죠. 이건 왜 사용 기간도, 사용 가능 용량도 낮고 비용도 높으니까요. 자, A사가 전지 안전성보다는 양극 활물질의 실제 사용량 그러면은 N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433, 622 중에 622가 선정될 겁니다. 네. A사가 한 번 충전 시 전지의 사용 시간은 뭡니까? 실제 사용량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긴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622, 811 중 8. 그쵸? 옳지. 이렇게 정리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넘어가면 훨씬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웠고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지문인데요. 한번 보죠. 상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상계 의사를 표시할 때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면 금지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약을 할 수 없다가 잘못했죠. 자, 상계를 통해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상계의 장점이었어요. 자,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일방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일방적이어도 그렇죠?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고요. 종류가 같으면 됩니다. 자, 9번 가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이군. 많이 어려웠어. 근데 여기 수동 채권하고 자동 채권 이거는 채권자의 채권이고, 그러니까 상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상대편이 수동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여기에 이런 점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곧 수동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곧 자동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뭐라고?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선택지에 대입해 봅시다. 수동 채권이 자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 이렇게요. 맞네요. 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즉시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군 제3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권리가 소멸한 채권, 그렇죠?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 자동 채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채권이 될 수는 있다고요. 네, 자동 채권이 될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 선택지 1번 같은 문제들 잘 이렇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다른 말로 대체해 가지고 한 건데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상계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변제하면 상계를 할 수가 없죠. 네. 자, 5세 인도로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지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 채권으로, 그러니까 변제기에 있는 자동 채권으로 했으니까, 그쵸? 수동 채권은 변제기에 있지 않아도 돼. 자동 채권만 변제기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자동 채권만 변제기에 있으면 됩니다.
자,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는 경우는. 네. 자, 이렇게 10번의 답을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 좀 복잡하죠. 봅시다. 을병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을은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대요. 어허. 그러니까 갑하고 을병인데 갑은 을병에 대해서 120만 원의 연대 채무를 가지고 있고 을은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120만 원 이렇게요. 그냥 연대 채무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갑의 채권 변제기는 23년 5월 1일, 을의 채권 변제기는 23년 9월 1일, 위 변제기는 모두 지났어요. 자, 다른 건 고려하지 말래요. 자, 갑이 그렇죠. 파산했을 때도 상계를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병이, 그게 장점이었죠. 자, 2번 가죠.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면 그러면 을은 변제할 게 없어지죠. 네. 자,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은 연대 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뭐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러니까 굳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본문에도 없고 일방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란 제3자로부터 취득했어. 이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져왔으니까요. 어차피 채무자가 누군가 갑인 건 맞잖아요. 취득해서 갑이 있는 건 맞잖아요. 자, 을이 24년 10월 1일에 갑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23년 9월 1일부터 대등에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특히 마지막까지 힘있게 읽어달라는 게 이건데 보면 봐요, 여러분. 상계를 하면 두 채권이 상계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에게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했으니까요. 을이 자동 채권이 옳지 9월 1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대등에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네. 차근차근 이렇게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건들 다 따져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지문 좀 쉬웠죠. 인문지문은 이번에 인문지문이 좀 쉽고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서 마지막 16번 문제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한편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던 알렉산드로스 사후.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서지중해 일대를 장악한 로마에 의해 멸망됐다. 아직 로마네요. 자,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유능한 5황제까지 약 200년간을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대요. 또 광대한 제국이 된 로마는 법률, 건축, 토목 같은 실용적인 문화, 볼테르가 말했던 문화가 나오네요. 특히 법률. 자, 로마는 2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몰락했어. 이후 중세,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중세가 아닌 거야. 근데 볼테르는 중세를 끼워넣지 않았어요. 예. 자, 볼테르 관점에서 볼 때 로마에서 발달한 법, 이성의 발전, 법이 문화가 발전했어. 그러면 이성의 발전이다. 이렇게요. 헤르드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가 피정복민의 관습을 존중했어. 개체성을 인정한 거야. 네. 자, 볼테르와 헤르드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시대에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로 변한 것은 역사의 발전. 그렇죠. 둘 다. 한 명은 직선적, 한 명은 나선형 발전. 이렇게요. 볼테르와 헤르드 모두의 관점에서 볼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한 것은 문화의 퇴보와 파괴. 여러분, 헤르도도 어색하지만 볼테르는 퇴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볼테르의 관점에서 볼 때 중세시대는 역사소설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옳지, 그렇죠? 헤르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중세도 역사소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레복합 처음에 나오는데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읽을 줄 안다면
대화체라는 것 정도는 읽었어야 돼요. 그쵸? 뭐라고? 녹양방초 언덕에 소먹이는 아이야라고 불렀거든요. 인간 영역 아냐 모르냐 하면서 핵심은 여기에 있죠.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삼백골이 그 안이 느꺼우냐. 슬프다. 이렇게 공명을 이루자 이겁니다. 공명을 이루자. 이러니까 다른 사람 어와 그 느신고 어떠한 사람인고 하면서 상대가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영락은 운수에 달려있고 푸기는 하늘에 있어.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던져둔다고 어디 가지 않아. 알았죠? 소를 보면 아는데 소를 보면.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자연에 사는 소가 좋아. 좋은 거 안 먹어도 좋아. 명예롭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네.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하나를 모두라고 해도 하나만 잡아보고요. 내용도 좀 먼저 봐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에서 대상을 예찬하는 마음, 가의 대상을 예찬합니까? 네, 대상을 예찬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또 가에서 일상적 소재를 나열했나요? 일상적 소재? 일상적 소재 가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쵸? 그렇다고 이게 잠깐만요. 구체적 생활상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는 더더욱 아니고요. 다에서 구체적 생활상이 나온 건 아니고. 자, 나와 다는 모두 대비되는 두 공간을 제시해서 이상과,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고요, 먼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나오지 않아요. 자, 점층적 표현은 거의 없고요. 가와 다는 비교되는 소재를 제시했어. 가에서는 소 세 마리, 세 가지. 자연에 사는 거,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소, 그리고 어때? 희생되는 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가 나옵니다. 다에서는 속세하고 자연을 비교했고요. 혹은 이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삶하고 자연을 비교했고, 다에도 나와요, 여러분. 다에도 보면 다에는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요. 자, 시장길에서 쇠사슬에 묶이거나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되더라도 이거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수레를 타더라도 이거하고 이런 식으로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자, 21번으로 가봅시다. 이거가 참 어려운데 2번하고 3번을 좀 비교해 볼게요. 2번하고 3번을. 나머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2번을 봅시다. B로 가야 되죠, 여러분. 네. B로 가보면 B 앞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 생애는 유한해. 죽은 뒤는 무궁하고요.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 유한한 생애 동안에 이름은 썩지 않을 거니 이름을 탁 만들면 그 이름이 영구일천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의도.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 왔다? 이건 어디서 왔다? 삶의 유한성에서 비롯한 욕망이다. 그렇죠? 우리 뭐 언젠가는 썩어. 근데 죽은 뒤는 영원해.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남겨야지. 이렇게요. 그러면 4번은 왜 틀렸냐? D는 왜 틀렸냐? 이걸 볼게요, 여러분. D. 홍진의 꿈 깬 지 20년이 어제야. 녹양방초에 절로 놓인 말들 해서 이 D만 딱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면 때때로 고개 들어 임자를 그려 울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쵸? 이미 본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근심 없이라는 게 잘못됐습니다. 21번에서 뭐라고? 속세를 입고 근심 없이 사는 자신의 모습인데 근심 없이는 아니에요. 속세를 입고도 어색하고요. 왜? 임 그려 운다고 했으니까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22번입니다. 보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여관 같은 세상이야. 삶 자체가 여관 잠깐 여행 온 거래. 일시적이라는 거야. 유한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루같이 나왔어. 하루살이같이. 대장부의 할 일이라 뭐가? 공명을 추구하는 게요. 공명을 추구하는 게 대장부가 할 일이라. 그래서 화자는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한다. 맞아. 근데 이게 처사의 삶은 아니야. 그쵸? 관인의 삶을 추구한 겁니다.
뼈마디가 흩어진다. 응? 희생돼서 어느 소 데려할래? 너 그렇게 뼈마디 흩어진 소 될 거야? 자연에서 좀 못 먹어도 자유로운 소 될 거야. 이런 거니까요. 화려한 관인의 삶을 희생에 빗대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바람직한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렇게요.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희생이라고 보지 마시고 뭐라고 봐야 돼? 여기에 나와 있는 밑줄에 나와 있는 저기 어휘풀이에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나의 뜬구름 같은 부귀를 따를 줄이 있으랴. 부귀 따르지 않겠다. 자연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처사의 삶. 이렇게. 맑은 송풍, 산월 그거 즐기는 건 나뿐인가 해.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 처사의 삶 긍정 이렇게. 자, 만물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 그럴 수 있는 삶을 찰나적 속성으로 강조한다. 삶의 욕망 자체에서 초연해졌다. 자유로워졌다.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요. 네. 자, 다음 23번 문제로 가봅시다.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도가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는데 자,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영예나 치욕으로 여기는 것은 정신이 몸에 갇혀 있어가지고 바깥 상황에 영향을 받으니까 거칠애를 보고 보석이냐 구걸이냐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팽조나 노담의 장수를 부러워하고 요전할 일을 슬퍼하는 것은 몸이 장애물이 됐다.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삶은 낮, 죽음은 밤, 삶은 낮이고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겨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틀어지는데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본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삶은 낮이고 죽음은 밤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 팽조나 노담의 장수, 오래 살았다는 거야. 그걸 부러워하지 않을 거고 요절한 사람도 슬퍼하지 않을 거다. 삶과 죽음을 초연할 수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낮이라고 보고 죽음은 밤이라고 보는 건 삶과 죽음에서 초연해진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부러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삶은 낮이고 죽음은 밤과 같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자, 나와 남이 서로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몸에 갇혀서. 그래서 싸움이 번지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물은 본래 하나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순리대로 하면 남이 내가 되고 내가 남이 되는 거 하나니까요. 정신이 몸에 갇히지 않아서요. 몸이 나누어져 생긴 거리가 극복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자, 무궁한 세상과 다함이 없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기심이 부질없는 거죠. 잠깐 있는 내 몸만을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자, 현대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25분 갈게요. 가의 나는 팽이가 도는 것을 보며 주체적인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자신의 고단한 생활과 주체성이 결여된 삶을 성찰하고 있대요. 또 나의 나는 동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 딸아이한테 아니야 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위에서 바람 소리가 공명대사 들리는 거야 해서 이제 그걸 후회하는 건데 자 보죠. 도회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이런 표현도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다. 아, 너무나 힘들대. 오케이, 맞아요. 자,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대. 팽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돌고 있대. 나가 팽이가 도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손자 돌지도 못하네. 나의 삶은 어떤 걸까? 이렇게. 자,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스스로 주체적인 겁니다. 서서 돌고 있는 것 주체적인 거죠. 나가 팽이가 도는 것으로부터 주체적 삶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자, 대가지가 바람에 흔들면서 나는 소리를 이건 화자의 생각, 어른의 생각이죠. 어린이 나의 생각. 물소리처럼 들리는 거 이건 어린아이의 생각이니까 이건데 이거 아니야. 너 이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는 누구의 관점이야? 어른인 나의 관점이죠. 그쵸? 어린이 화자의 관점이야. 그래서 풍부한 생명력을 느끼고 있다. 아니야. 그러지 못했어.
혹은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 버려서 아이의 그 교감력을 없애버렸다, 교감 능력을 없애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5에 나오는 것처럼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이의 작은 실핏줄에까지 이어져 흐르는 가장 길고 맑은 실개천에서 나가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되어 교감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이걸 먼저 아는 사람은 딸이었죠. 둘째 딸. 네. 자,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주인과 이야기하는 것도 잊을 만큼 팽이를 바라보는 일에 열중하는 화자의 모습. 그러니까 주인 온 줄도 모르고. 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어디 보죠? 니은을 보면요. 항상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 게 니은을 볼게요. 자,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 또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봤더니,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화에 서 있는데, 팽이는 서 있는데 누구 집에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 않으니 마치 별세개 같이 보인다. 저 팽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참고해도 돼요.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한다는 건 팽이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의구심을 버리고 또 어색하고요. 사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거야. 내 생활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볼 거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자, 나머지 볼까요? 팽이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 뒷부분은 여러분 쉽게 해결이 돼요. 이건 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저는 집이라는 소설로 넘어갈게요. 불쌍하죠? 집을 2번이나 뺏겼어요. 아버지는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자, 집은 그곳에 사는 사람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장소인데, 사람들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정서적, 사회적 안정감 얻기를 바라는 뭐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집의 의미는 사람이 집과 맺는 관계에 따라 다양해서 어떤 이에게 집은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자신과 동일시되고, 때로는 욕망실을 위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향 친구를 속여서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은 것에서 심씨가 우리가 살던 집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맞아요. 집을 산 이후 마음대로 빨래려고 판잣집이긴 한데 물을 얼마든지 많이 길어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우리가 집을 통해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눈치도 안 봐도 된다. 이렇게요. 자, 집을 산 이후 동네 아이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가릴 수 있다. 사회적 안정감을 얻었다. 이렇게요. 온채를 차지하고 살게 된 후 더부살이 신세,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신세를 동정했습니다. 자, 자기네들이 어떤 위치에 섰다? 온채, 집주인 위치에 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빵의 유대감을 느끼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도 본채 살아, 집주인이야 하면서 새빵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렇게 뭐라고 해야, 계층이 됐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네. 자, 다음 홍백화전으로 갑시다. 자, 33번으로 가볼게요. A2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어요. 개일지의 능력에 대한 주시의 부정적 견해? 아니, 누구하고 딱 어울린다고 그랬어? 소주하고 어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적 견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근데 부정적 견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상대의 말을 듣고 혼인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앞에서부터 봐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자, 여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헤아려서 다시 전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여씨 지방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결혼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친의 명을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순직소가 이렇게 말했고요.
그에 대해서 주씨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소저의 말이 맞네요.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홀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시기를 바꿨습니다. 시기를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문제들인데 이걸 좀 읽고 갈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슬프다. 게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은 나도 게일지 좋아하고 게일지도 나 좋아해. 이렇게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게일지는 외아들이라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부모가 결혼해 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옛날엔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다. 곧 어쩔 수 없이 혼인해야 할 수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게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냐 했는데 이거는 진정한 짝은 나 외에 누가 있겠냐 이거야. 게일지하고 제일 이렇게 짝이 될 수 있는 좋은 짝은 나다 이거지. 만일 게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질하게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보는 것도 안타까울 거고 게일지한테도 뭐라고? 안 좋은 일이고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지금 죽은 다음에 게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대요. 근데 자기만큼이나 좋은 사람 추천해야 되겠죠. 옥천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설유란을 얻어 게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게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거다. 내가 다른 데로 시집 가더라도 이렇게 혹은 자기가 죽더라도입니다. 죽더라도. 자, 시집 가는 건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죽더라도. 그런데 게일지가 지금 멀리 있어요. 멀리. 그래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게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진 않을 거예요. 게일지가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봐야 혼인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게일지가 자기 이외의 사람과는 혼인하지 않으리라 혼인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나만한 짝은 없을 거야. 이렇게요. 게일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고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설유란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게일지를 눈앞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 밑줄 3개가요. 3, 4, 5 모두가 이렇게 밑줄만 그냥 밑줄에만 보면요. 밑줄만 보면 어때?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알았죠? 네. 34번으로 갈게요. 자, 부친의 명을 따르자는 주씨의 말에 수긍은 했어. 근데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다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된 도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게일지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자, 부친이 사생의 기로 있는데 혼사를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자식된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말에 타당성을 보여도 지금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 말. 자, 이 자리에 죽지 않고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에서 타당한 명분에 따라 행동하려 한 거고요. 자, 부용헌에서 게일지와 맹세할 때 있었던 일. 부용헌 이제 게일지가 죽음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 계획을 바꾸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있고. 자,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거야. 누구 생각에? 게일지가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좀 좋은 사람을 얻어서 대신 해주고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따르긴 따라야 돼. 근데 정절을 지켜야 되니까 죽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말이 안 됐죠. 네. 자, 여기까지 문학을 봤고요. 화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작 문제는 맨 뒷쯤 2개를 봤어요. 자, 다음은 A의 초고이다 해서 A의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초고래요. 이게 초고. 그러니까 A와 B, 저기 본문 중에 무엇이 초고냐.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어떤 것이 초고냐. 반드시 봐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뭘로 바뀌었다?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면 되는데 뭐 정말로 이렇게 막노동하는 것처럼 따져가야 돼요, 여러분. 다음으로 간판이나 메뉴판 표기와 관련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고 가고 그리고 보고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걸 참고를 해야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문장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자,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알았죠? 이 내용은 언급한 적이 없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했는데 그대로 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앞선 문단에서 이미 언급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도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그대로 둔 것까지는 맞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많은 경우에 이 정도 문제 나오면 어떻게 본문을 안 읽고요. 본문을 안 읽고 뭐만 A하고 보기만 탁탁탁 비교하면서 푸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거. 자, 더구나 이제 45번 같이 이렇게 뭐 문제? 보기에 자료 활용 문제까지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뭘 했을 거야? 바로바로 문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4번이 틀린 경우가 나오는데 자 일단 가정 항상 나오면 저기 보기를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한글 표기 없이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41.6%예요. 그래서 매우 그렇다고 합치면서 거의 45%가 됩니다. 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이라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2를 보자. 연령별로 이해한 외국 문자 혹은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의 개수 했는데 60% 미만, 60% 이상 했으니까 70세 이상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60세 이하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자, 날 보죠. 대학생 박별 씨는 가게 이름 검색은 한국어로 하는데 가게 간판은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헤맨 적이 여러 번 있다. 외국어 표기만 있는 간판 때문에 겪었던 곤란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자. 사업도 추진한다 이렇게요. 전문가 인터뷰를 갑시다.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는 것은 문자 생활에서 어떤 계층이나 사람들 소외할 수 있대요. 계층이나 사람, 노년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외할 수 있대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가1 활용해서 외국 문자로만 간판이나 메뉴판을 표기하는 것이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네, 가2를 활용하여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을 이용한 간판이나 메뉴판이 외국 문자를 잘 봐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했거든요. 대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거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대조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3번 나를 활용하여 간판이나 메뉴판을 외국 문자로만 표기하여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문단인데요. 그렇죠. 자,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외국 문자 표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성공 사례, 맞아. 가게 주인들의 인식 개선, 그래, 외국 문자로 하지 마, 이렇게. 가2와 다를 활용하여 간판과 메뉴판에 한글로 표기한 외국어 낱말과 외국 문자를 쓰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노년층 외에도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다양한 계층들을 소외시키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45번 같은 문제만 보면 그래요. 솔직히 본문 안 읽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44번 같은 문제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놓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래도 읽고 문제를 풀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2점이 나가잖아요. 의미 없이. 그렇죠? 자, 여기까지 화작을 풀고 네, 엄매로 가보겠습니다. 자, 37번을 가볼게요. 보기에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일단 안긴 문장을 찾아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가족과 만나기를 원한다 해서 명사절이네요. 그쵸? 자, 그들은 옛 친구가 살던 동네에서 해서 옛 친구가 살던 해서 관형절이 있고요. 어제 동생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는 이라는 관형절이 있고요. 자, 나는 문득 그가 나에게 호의를 가졌다. 그가 나에게 호의를 가졌다. 이렇게요. 명사절입니다. 뒷산에서 다리를 다친 언니, 뒷산에서 다리를 다친 언니 이렇게 관형절이 있네요. 네, 가봅시다. 자, 기역 디귿의 암기 문장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 자, 기역 과, 와, 과, 상대인 와가는 필수 맞습니다. 어디 다녀? 무역회사에 다녀. 봐요. 동생이 다닌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에 다녀? 무역회사에 다녀. 이렇게요. 맞네요. 자, 기억의 암기 문장은 목적어 기능을 하고, 그렇죠. 목적어,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합니다. 미음의 암기 문장은 관형어 기능, 언니 수식하니까요. 네. 자, 니은의 암기 문장에는 필수적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니은을 볼까요? 친구가 동네에서 살다요. 그렇죠. 친구가 살다 하고 친구가 그 동네에서 살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필수 부사 맞습니다. 자, 리을의 암기 문장에는 생략된 필수 성분은 없어. 그가 나에게 호의를 갖다. 이렇게요. 네. 자, 니은, 디귿의 암기 문장은 모두 체언을 수식한다. 니은도 관형사절, 디귿도 관형사절 이렇게. 자, 리을과 미음의 암기 문장에는 모두 필수적 부사와 목적어가 있다 했는데 리을을 볼까요? 자, 호의를 나에게 맞네요. 그쵸? 이동 방향 이렇게. 자, 근데 뒷산에서 다리를 다친 언니가 다리를 다치다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미음에는 필수적 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쵸? 네.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3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기억 비읍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건데 보기를 읽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기 안 읽고 가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서두르지 말고 보기가 나오면 좀 읽고 가라는 건데 보죠. 용어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으며 어미에는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용언이 복합어인 경우에 합성 용언의 어간은 어근어근, 파생 용언의 어간은 접두사 어근 혹은 어근 접미사로 구성되어 있다 했으니까 뭐만 하라는 거야? 직접 구성 성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았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부터. 선어말 어미까지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어간을 볼게요. 어간을. 자, 어떻게? 노치에 선어말 어미 니은에 종결음이 다가 있는데 자, 놓치다는 노타에 접사 접미사 치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 넘기다인데 넘기면인데 어간은 넘기고 어말어미 면이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넘다에 기 사동 접사가 붙었습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 되찾기 했으니까 되찾다에 기가 붙었습니다. 되찾다의 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찾다 어근에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쵸? 자, 앞당겼다인데요. 리을. 그러면 앞으로 당기다 일 거 아니에요? 그쵸? 죄송해요. 이렇게 써야 된다. 공통 앞당기에 어세 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 앞당기다를 이렇게 그래서 어근 이렇게 어근 이렇게 자, 그리고 뒤섞는 같은 경우는 이 뒤가 뒤로가 아니죠. 마구죠. 마구. 그래서 뒤석에 는이 결합한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접사입니다.
자, 좀 밑으로 가네요. 자, 비읍을 봅시다. 비읍. 끝마치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근은 어때? 끝마치에 고온이 붙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어때? 마치다 이렇게. 끝마치다. 그래서 둘 다 어근입니다.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볼게요. 선택지를 봅시다. 기역과 비읍은요, 동일한 선어말음이 기역의 니은, 비읍에는 선어말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선어말 의미가 잘못됐다 이렇게. 자, 니은과 리을입니다. 니은과 리을은 어간의 동일한 어미, 니은에는 기가 있는데 리을에는 직접 구성 성분으로만 따지면 뭐가 없어요? 접사가 없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더라고요. 자, 디귿과 미음은 디귿하고 미음이야. 되찾다 하고 뒤섞다 이렇게. 어간은 접두사와 어근. 그쵸? 접두사 이렇게. 그리고 어근. 맞네요. 자, 리을은 두 개의 선어말어미. 리을은 선어말어미가 하나입니다. 네. 자, 마지막 비읍은 비읍의 어간은요. 어근과 접사인데 비읍도 끝 마치다 해서 어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성 성분까지만 분석하라는 게 이 보기에서 이렇게 합성어면 어근, 파생어면 접두사 어근 혹은 어근 전미사 이렇게 보라는 뜻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